안녕하세요. 2023년 쿠아이 동계 컨퍼런스에 브로카 실어증 치료를 위한 서비스 구현을 주제로 참가하게 된 브로카브러리 팀의 김민기, 김민주, 김지민, 이혜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혜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실어증이란 언어상실증이라고도 불리며 뇌의 특정 영역이 손상된 후 언어에 대한 이해나 표현이 안 되는 장애를 보이는 증세를 말합니다. 실어증 환자의 언어 문제는 왼편의 표와 같이 표현 영역 및 언어 이해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그 특성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특히 브로카 실어증은 문장을 생략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상대방의 말은 이해하지만 단어의 표현이 어려워 간단하게 표현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 브로카 실어증은 문법 형태소 처리에 특히 어려움을 보이는 실문법증을 동반합니다. 실어증의 증상 치료의 경우 언어 치료사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의사소통 능력 촉진 등의 목적으로 가정 내 보호자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과중한 보호자 및 가족의 부담 감소와 보조도구 목적의 웹 앱 기반의 치료가 실어증에 효과적이라는 동향을 보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실어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보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치료 시 보호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기존 가정 내 치료법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서비스는 3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과정에 STT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간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화면에 표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적절한 낱말을 생성하는 낱말 이름 내기 과정, 2단계는 낱말과 적절한 동사를 이어 간단한 문장을 생성하는 문장 말하기 과정, 3단계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조사를 붙여 대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화형 말하기 치료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비스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의 경우 문제를 출제하면 발하자는 문제를 확인하고 음성을 입력합니다. 이를 STT를 이용해 텍스트를 추출하면 정답과 비교하여 오답이면 힌트를 제공하고 정답이면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레벨 2의 경우 프로세스가 레벨 1과 비슷하지만 체험과 용언을 모두 맞춰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답 시 해당하는 경우에 맞게 힌트를 제공하고 정답 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레벨 3의 경우 질문 리스트 중 랜덤하게 하나를 출력하면 발하자는 문장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대답을 입력합니다. 이를 STT를 이용해 텍스트를 추출하면 MLM 모델로 정답을 한 개 포함한 문장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발하자는 이 중 정답을 하나 선택해야 하며 정답을 맞히면 다음 문제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답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정제입니다. 레벨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낱말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용 데이터셋은 치료 플랫폼 언어발전소에서 전문 치료사가 공개한 연습어휘 목록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크롤링하여 1단계 낱말 교육용 데이터셋으로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단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픽사베이에서 크롤링하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레벨 2의 경우는 레벨 1과 동일하게 픽사베이에서 사진을 선정했습니다. 일러스트 카테고리에서 사람의 행동이 자세히 표현된 그림을 선별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레벨 3의 경우는 시스템의 질문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AI 허브에서 주제별 텍스트 일상 대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 사람들이 나눈 대화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말한 문장 중 질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정제하였으며 일반적인 질문을 위해 인칭대명사, 실명, 사투리 등을 필터링하여 랜덤하게 50개의 문장을 수출하였습니다. 의미적 단서로는 백과사전 내의 요약문을 크롤링하여 제공합니다. 크롤링한 문장 중 의미적 단서로 사용되기 어려운 부분을 제거하여 1, 2단계 낱말에 대한 힌트로 활용합니다. 시각적 단서로는 파이썬의 자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제공합니다. 정답의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한 뒤 초성을 유지한 채로 중성과 종성을 임의로 선택해 주어 낱말에 대한 힌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구현에 사용한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치 투 텍스트, STT 기술입니다. STT 기술은 발화자의 음성을 입력하면 잡음을 처리하고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음성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모델을 통해 인식 네트워크를 생성한 후 디코더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출력으로 인식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STT 기술은 구글의 스피치 리코그니션 모델을 사용하였고 실시간으로 마이크의 오디오 입력을 사용하기 위해 타이 오디오 모듈을 추가로 설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예시로 발화자가 나 밥 먹다를 발화하면 모델을 통해 인식 네트워크를 형성해 컨피던스 값이 높은 순부터 나 밥 먹다, 야 밥 먹다, 나 밥 먹다가 와 같이 여러 개의 출력 값을 예측합니다. 그렇게 최종 출력으로는 컨피던스 값이 가장 높은 나 밥 먹다가 정확히 예측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불완전한 발화를 완전한 발화로 바꾸기 위해 마스크드 언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언어 모델이란 주어진 맥락에 대한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을 열고 라는 문장의 다음 단어는 무엇일까요? 언어 모델은 해당 텍스트를 맥락으로 받아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도착했다, 왔다 등의 단어는 낮은 확률이 할당될 것입니다. 반면 책을 열고 필기를 했다, 시작했다 등의 단어는 높은 확률이 할당될 것입니다. 최근의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음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부여합니다. 이전의 예를 바탕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을 이라는 단어 시퀀스가 뉴럴네트의 입력으로 들어오면 모델은 다음으로 어떤 단어가 와야 하는지에 대해 확률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맥락을 고려했을 때 닫고는 아주 낮은 확률, 닫고, 열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무엇일까요? 보통의 LM과 마찬가지로 MLM도 단어 시퀀스에 대한 확률을 할당하는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토큰이라는 특별한 토큰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LM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문장의 특정 부분을 마스크 토큰으로 가린 다음 해당 부분에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하는 모델인 것이죠. MLM을 활용하여 사정학습한 모델은 마스크 토큰을 중심으로 풍부한 맥락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모델에는 대표적으로 버트, GPT-2, 엘모 등이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모델은 코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먼저 제너레이터는 마스크 토큰을 임의로 다른 단어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책을 이라는 부분을 마스크 토큰으로 교체하여 제너레이터에 입력하면 노트북을 이라는 다른 단어를 출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입력으로 받은 문장 중에서 어떤 것이 오리지널 토큰이고 리플레이스드 토큰인지 판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코일렉트라의 제너레이터를 파인튜닝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렉트라의 제너레이터만을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제너레이터는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크기의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큰 컴퓨팅 자원 없이도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인튜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일렉트라의 RTD라는 마스킹 기법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모델은 일렉트라의 제너레이터를 파인튜닝한 브로카 에듀케이션 제너레이터라는 뜻인 BDU입니다. 저희가 코일렉트라 제너레이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모델의 사이즈와 연산량 때문입니다. MLM으로 사전학습된 모델 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코버트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모델의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코일렉트라 제너레이터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코일렉트라가 모든 태스크에서 코버트보다 우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일렉트라는 RTD라는 마스킹 기법으로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 풍부한 표현을 사전학습하였습니다. 기존의 마스크 토큰을 활용하여 해당 토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는 MLM과 달리 코일렉트라는
마스크 토큰을 다른 의미로 토큰으로 바꾸어 사전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입력 토큰에 대한 표현을 학습하여 풍부한 맥락 표현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코일렉트라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 BDU를 개발하였습니다. 약 34기가의 한국어 텍스트로 사전학습된 코일렉트라를 본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직접 생성한 약 1000개 이상의 문장으로 파인튜닝하였습니다. 파인튜닝 시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가중치를 고정시켜 제너레이터만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빠른 파인튜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인튜닝된 BDU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불완전한 발화를 입력으로 받아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문장을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파인튜닝 과정을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늘려 직접 토커나이즈한 후 조사로 판단되는 것들을 마스킹하여 파인튜닝을 진행했습니다. 학습은 진행되었지만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서 특정 조사만 출력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파인튜닝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어의 특성상 조사는 생략과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특히 용언 어미의 경우 다양한 형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국어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조사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파인튜닝에 사용한 조사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모델의 출력이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 케이스가 없어 치료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료 시에 보호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기존의 치료법을 다양한 실어증 중 특정 실어증에 맞는 치료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언어 치료 방식의 자동화와 기술의 확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상으로 쿠아이 동계 컨퍼런스 브로카브러리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